자, 이번 시간은 행정사 실무법이요. 거기에서 그 신고, 쟁점이 되는 거. 그 중에서도 건축 신고 중에서도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에 대한 성질과 부관, 그 중에서도 부담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요. 자, 지금 사안은 이거예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관할행정청에 건축 신고를 한 경우에요. 건축 신고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쟁점 문제 보시면 A의 건축 신고 수리가 거부가 된다. 이때 그 거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이죠. 그러면은 이 건축 신고가 소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다른 말로 자체 완성적 신고인 경우라면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그 수리행위, 거부행위 자체도 처분행위가 되지 않겠죠. 자, 이런 경우에 거부 자체를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써야 될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쟁점은 건축 신고에 대해서 신고를 수리하는 대신에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기부 체납해라.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기부 체납해라. 이건 관련성이 없다. 이 키포인트죠. 그 뭡니까? 소위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 하나인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쟁점은 기부 체납 요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기부 체납 자체에 대한 법적 성질이, 기부 체납 요구의 법적 성질이 부관 중에 조건, 부담, 인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쟁점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 쟁점을 먼저 정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소위 자체 완성적 행위로서의 신고와 행위 요건적 신고가 있다. 그래서 먼저 신고란 뭐냐 이거예요. 자,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 의사표시를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뭡니까? 자기 완결적 혹은 자체 완성적 행위로의 신고, 다른 말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말하죠. 그래서 의의는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난다. 다른 말로 행정청에 별도의 수리 행위가 필요 없는 경우죠. 대표적인 예가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행정청은요, 자체 완성적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그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효과에 있어서. 각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적법한 신고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되는 것이고, 행정청은 신고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신고인 경우에는 도달된 때 신고에 따른 효과가 발생되는 거다 이거죠. 이게 객관식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쟁점은 이거예요. 자, 수리 거부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자체 완성적 신고에 있어 행정청의 수리는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런 법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다. 왜 그런다 그러죠? 효과에 있어서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율이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수리 거부의 처분성 역시 수리 거부 자체에도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행정청의 수리 거부 자체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인 것으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고 평가될 시, 이때는 항고소송 대상이 인정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판례가 건축신고 반려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 예외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판례 2008도 167 판례죠.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라고 결론부터 기억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주 등은요, 신고제 하에서도 건축 신고가 반려되게 되면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건축신고 반려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서 그러한 법적인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뭐에?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합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에도 잘 나오죠.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맞는 지문이다. 그런데 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뒷부분 틀렸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신고에 있어서 행위를 요하는 누구의 행위를 요한다? 행정청에. 그래서 개념은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다. 우리 이번 사례에서 나오는 거 바로 뭐다?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의 경우 대표적으로 행위 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다. 그 외에도 지위승계 신고라든가 수산업법상의 어업 신고 등도 마찬가지로 행위 요건적 행위로서의 신고 행위에 해당한다. 예, 그죠? 즉 행정청의 신고 도달뿐만 아니라 별도의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법적인 효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개념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관련된 사례를 우리는 2차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신고입니다. 자, 농업인인 갑은 농림지역인 경기도 가군 남연에서 농업용 시설인 자신의 기존 농산물 창고인 A동을 대수선함과 동시에 이에 인접한 병의 소유의 농지를 임대 전용하여 같은 크기의 농산물 보관 창고인 B동을 하나 더 신축하려고 한다. 자, 이에 따라 갑은 건축법령상의 관련서를 갖추어서 가군의 군수 을에게 건축 신고를 했다. 갑이 B동의 신축 신고에 대해서 을은 실체적 심사를 통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인허가 의제란 뭐 하는 겁니까? 인허가 자체를 해당 법률에 의해서 허가 등을 받게 되면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복합 민원의 하나로서 하나의 절차로 간소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이러한 인허가 의제를 수반할 때 수리를 요하는가가 문제된다. 자, 학설은 나눠져 있지만 판례 입장, 종래 부정설 입장에서 제한적 필요설 입장이다. 즉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이 허가 사항인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라면 수리가 필요하다. 다시요.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이 허가 사항인 개발행위 허가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라면 별도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안에서처럼요. 즉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이 신고 사항이라면은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허가 사항이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봄이 타당하다. 사안에서 갑의 건축이 신축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허가 사항이라면 실체적 심사가 필요하므로 갑의 B동 신축 신고에 대해 을의 실체적 심사를 통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이 신고 사항이라면 수리를 요하지 않고 허가 사항이라면 수리를 요한다. 일단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인허가 사항이 신고 사항이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신고 자체는 뭐다 여러분? 신고요. 개념을 통해서 정리하면 돼요. 법이 자, 일정한 어떤 요건만 갖추면 효과가 발생되죠? 네. 반면에 허가는요. 행정청의 요건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 행정행위가 있어야 소위 자, 우리 기본서에 나오죠?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다. 다시 말하면
일정하게 개인의 어떤 자연적 자유가 제한받던 것이 해제되는 게 바로 허가죠. 행정청이 허가를 해줌으로써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을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행정행위가 바로 허가다 이겁니다. 따라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이 허가 사항이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요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됐죠? 그 다음 쟁점이 세 번째 문제에서 부관이었어요. 부관. 자, 기부 체납에 대한 요건. 이 부관 중에 부관은 자, 조건이 있고 부담이 있죠.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관에 대한 개념 자체는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 제한을 위해서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덧붙여졌다 이거죠. 종된 의사표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관의 기능 다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자, 행정기본법에 대해서도 17조에 부관에 대한 조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그죠? 재량이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은 조건, 기간, 기한, 그죠?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재량이 없다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죠? 처분에 재량이 없다? 그럼 뭐가 요구하는 거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표를 통해서 조건과 부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부담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과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자기, 급부 의무, 수인 의무를 명하는 부관 등을 말한다. 사례를 기억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부담의 대표적인 예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리면서 점용료를 내라. 그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바로 부담입니다. 주로 허가, 특허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여지죠. 부관 중에서, 그죠? 부관 중에서 가장 그 신뢰가 많은 것이 바로 부담입니다. 그래서 실정법상으로 조건이라는 용어로도 자주 사용되지만 조건과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부과되어도 자, 정지 조건과 차이예요. 부담이 부과되어도 주된 행정의 효력은 처음부터 유효하게 발생된다라는 점에서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 정지 조건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영업 허가를 발급하면서 일정한 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담이라면, 그죠? 부담의 이행 없이 영업을 하여도 적법한 영업이 되지만 조건이라면, 그죠? 그 시설 설치 의무가 조건이라면, 조건의 성취가 없는 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과의 구별. 그다음 해제 조건이요. 자, 부담 자체는요.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행이 있어도 주된 행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됩니까? 소멸되지 않죠. 뭐가 있어야 되죠? 별도의 행정행위가 있어야 소멸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조건 성취 시 당연히 소멸되는 해제 조건과 구별된다. 해제 조건 같은 경우는 따라서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독립쟁송이 가능하냐. 우리가 결론만 기억하고 있죠. 부관 중에 오로지 부담만이 독립적으로, 즉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반면에 부담 이외의 부관, 조건 같은 경우는요. 독립쟁송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조건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그 조건 그 자체로, 그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제집행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이 있다? 이때는 그 의무의 불이행은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부담의 독립성 때문에 그렇죠. 조건 같은 그 부담 이외의 부관인 조건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구별 기준은
조건이냐 부담인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자 어떻게 봅니까? 통설적으로 행정청 의사가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침익성이 적은 상대방이 유리한 보다 부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 정리했어요. 이 쟁점을 정리했기 때문에 처음에 돌아가서 다시 사안을 정리하자 이겁니다. 자, 목차 적어놨죠? 다시 말씀드리면 1번 쟁점이요. 자, A가 건축신고 수리가 거부됐어요. 그때 거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이었죠. 자, 1번 쟁점. 이때 자, 뭐가 문제되는 거죠? 1번 쟁점, 문제의 제기. 이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 자, 문제 제기요. 인허가, 의제되는 그죠?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인 경우 자, 자체 완성적 신고에 해당한다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뭐죠?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가 행위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으로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를 한 두세 줄 정도 써주면 됩니다. 모른다? 판례 입장만 써줘도 돼요. 자, 대법원은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의 성질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보고 있다? 과거에는 거부행위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였지만 최근에 어떻게 판례했죠? 네, 건축주 등의 건축 신고가 반려되게 되면 그죠? 건축물에 건축을 개시하게 됐을 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의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위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결론 따라서 이런 경우 그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건축 신고가 반려행위가 됐을 경우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가 자체 완성적 신고에 해당하더라도 이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기억해야 된다. 인허가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인 경우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의 경우는 일반적 건축 신고와는 구별해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에 수리를 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라고 견해를 확정하였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 이 판례 입장에서 처음에 견해의 대립이 좀 있었고 결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딱 두 줄입니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라고 견해를 확정했다까지요. 그 다음에 사안에서 당연히 사안의 건축 신고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뭐다? 행위요건적 신고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이 수리 거부 행위를 대상으로 사인인 A는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겠죠. 행정심판 제기는 가능하다. 입니다.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 쟁점은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인 부당결부 금지 원칙, 즉 건축 신고와 소위 기부 체납, 갖다 바치라는 거죠. 기부 체납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 행정청의 요구가 부당결부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문제 제기고 역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의를 써야겠죠. 의. 그래서 부당하게 결부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누가? 행정 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그죠?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에 있다. 그래서 헌법상의 법치 국가 원리,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자의금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근거로 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의 근거를 두고 있다. 요건을 적어야겠죠?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요건이요. 첫 번째요. 행정기관의 소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야 되며, 그 다음에 권한 행사는 그죠?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탁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한 행사 자체가 자 상대방의 반대급부, 그죠? 여기서 반대급부 뭐예요? 기부채납 같은 경우죠. 기부채납. 즉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부당결부금지 원칙 세 번째 요건.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체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야겠죠? 실체적 관련성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된다. 이게 요건이에요. 요건 세 가지. 자, 사안을 검토했을 때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요. 건축 신고의 법적인 효과를 시킨다고 했죠? 건축 신고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 자체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와 토지의 기부 채납과는 실체적 관련성이 없다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청의 요구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기부 채납 요구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냐. 다른 말로 이 기부 채납 요구의 법적 성질이 뭐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기부 채납은 그 근거가 공유재산법 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그죠? 무상으로 지자체 등에 이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이 기부 채납이다. 그죠? 따라서 성질 자체는 증여계약이에요. 증여계약. 그러면 이 부관 자체의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러한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 이라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만을 독립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구하거나 행정청에게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거부됐을 때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사안에서 기부 처납 자체가 부담에 해당한다. 그죠? 부담에 해당한다. 라면 기부 체납만을 대상으로, 기부 체납 요구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그냥 결론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부 체납 자체에 대해서는 부관 중에 부담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부 체납 요구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그 다음에 부관, 그 중에서도 부담에 관련된 작은 쟁점으로 자 1번, 2번, 3번 뭐가 나와도 그죠? 나올 수 있는 쟁점이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